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오후 5시 23분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반등을 준다고 했어요. 오늘은 반등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일단 아직도 오른 주가고요. 만일에 대세 상승의 초입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부분을 따진다면 오르기 전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현대차 정의선 이야기 그리고 이제 IR 과정마다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8천억의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의 향방 사실 이게 왜 필요한 걸까라는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때 말씀드렸죠. 왜 말씀드렸죠? 결국 뭐냐면 담보대출을 꽉 차게 받기 때문에 즉 류강지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투자해놓은 자금이 있는데 보유된 현금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유된 현금을 가지고 와야만이 결국은 지금 감사인의 의견 중에서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 그죠? 자,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감사인이 한정의 의견을 날리지 않고 적정의 의견을 날렸지만 결국은 필요했던 건 뭡니까? 계속적으로 돈은 투여하고 있더라. 콩고 광산권에 대한 부분 1조짜리를 500억에 사왔다 이야기를 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하겠다 하는데 1600억에 대한 영업이익도 발생되지 아니하고 계속 사업만 늘리는 게 류강지 회장의 담보대출이 꽉 막힌 상태에서 반대 매매가 흘러나올 걸 감안한 류강지 회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담보대출 못한다. 현금을 어디선가 가져와야 된다. 계속적 사업에 대한 부분에 의문을 삼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 3월달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종목들 28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삼부토건 DYD 이 두 종목 빼고는 전부 다 거래 정지예요. 지금 금량은 제가 거래 정지된다 안 했어요. 영속적일 수 있느냐 사업을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게 되면 주식 타짜 안기교수 만원님 되고요. 그럼 8천억의 유상증자를 왜 전자공시상에서 먼저 노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왜 기사화를 시켰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적이 있었죠? 박순혁 이사라는 분이 자 이제 자사주 팔고 나서 돈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언론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이제 금감원의 칼날을 한번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풍문토론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그죠? 미확정 결국 뭐냐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숨은 의도를 봐야 돼요. 자, 조선비즈에서 보도한 금량 8천억 유상증자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 미확정입니다. 당사는 유상증자를 포함한 자금 조달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으나 본 공시 시점에서 정확히 확정된 사항은 없다. 향후 자금 조달 방안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재공시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첫 번째. 한 달 이내에 제공시하겠다. 9월 27일. 우리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자회사 중에 SM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요거 한번 기사 한번 읽어볼 텐데 자요. 신기하게도 조달 리스크 해소한 SM랩 상장 심사 승인 촉각이라고 나와 있죠. 가만히 보게 되면 이미 이 시나리오는 나와 있던 거죠. 자, 보게 되면 최대주 금량 대여금 지원, 증성자금 2,100억대로 축소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뭔가 이게 의미가 있구나.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결국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금량으로부터 대여한 금액이 400억이다. 그러면 금량은 지금 신규 상장될 종목을 400억을 투자했다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SM랩이라는 회사가 상장되면서 공모가를 웃돌면서 진짜 많이 올라야만 이 부분에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나오겠죠. 그게 나오게 되면 유상증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맞아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왜 지금 벌써 이런 걸 불러놓는 걸까요? 시장의 테스트라는 과정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아, 요 정도는 그냥 해도 되겠다라는 이 감을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간다. 반 미친놈들의 진짜 그것 때문에 지금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께 이때도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이 12만 원대에도 무조건 일단 팔고 가세요라고 해서 콩고 광산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 그리고 테슬라의 4680 배터리보다 한 단계 더 나아섰다고 하는 4695 배터리, 야 이게 쉽지 않다. 결국 10대를 만들어내더라도 4대밖에 쓸 수 없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작용하니 무조건 일단 한번 팔고 가라. 그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자, 왜 그랬었냐면, 자 봐요. 2차 전지 전업종이 다 안 좋고 에코프로의 주가도 안 좋은데 결국은 에코프로도 역시나 금양과 똑같은 시기에 고점을 찍었죠. 7월 26일. 그죠? 결국은 뭐냐면 금양도 리튬 사업부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결국 같은 흐름이에요. 근데 금양만 여기서 튀어오를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있을까? 그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는 금양에 대한 부분에 단기적인 바닥은 잡힐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 단기 타점 오늘 분명히 이 저점에서 매수 전략 들어갑시다라고 해서 어제 분명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SM랩 상장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8천억의 유상증자, 이 부분이 공동주관사가 어디인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기사화됐던 부분이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투자은행 IB업계에 따르면 결국은 이런 어떤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이런 부분들은 증권회사 부서에서도 IB 투자, IB 기업, 기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다룹니다. 자, 내달 초 이사회를 열고 이것까지 뭐 분명하게 나와 있네요. 8천억의 규모의 기존 주주 대상 유상증자를 결의할 계획이다. 이번 유상증자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BNK증권이 주관한다. 실권주는 누가 갖는다? 증권회사가 떠안는다. 결국 증권회사가 이미 이거 노이즈를 한번 일으켜 놓고 실권주 발생된다고 하면 내가 먹어서 주가 끌어올 거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종목이 있었죠? 자, 요 부분 보게 되면 SX 유상증자 832억. 그죠? 성공적으로 확보해서 2차전지 친환경 디지털 경영 박차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유상증자 성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주관사가 어디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한 군데가 보일 텐데.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면 되지만 실권주가 발생하면 1번 공모를 통해서 BNK 투자증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결국은 이들은 분명히 지네들이 받아먹고 주가를 끌어올려 갖고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SX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당시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라는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실권주 나왔었죠. 실제로. 근데 결국 뭡니까? 주가를 여기서 끌어올렸죠. 권리락 있고 나서. 그리고 팔아먹었죠.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금양의 행태도 문제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금양이라는 종목이 문제가 된 건 뭐죠? 자사주를 처분하는 과거의 과정에서도 언론을 먼저 냈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죠? 맞아요. 공시사항으로 자, 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죠? 왜 언론이 먼저 발표를 하고 나중에 공시사항으로 나오는 걸까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습니다. 9월 27일 딱 불러놓고 자, 이때까지 SM랩에 대한 상장을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려고 할 거라고요. 그럼 우리 손 놓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일단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이거 영상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돈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해요. 최근에 삼부토건이라는 종목도 진짜 아니다 하는 건 제가 진짜 아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금량에 대한 부분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선 분명히 매도를 하세요. 두 가지 영상 보면서 가볍게 이제 앞으로 전략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영상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5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3월 5일 날짜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 심장마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분명히 반등 오게 되면 축소하세요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내일은 무조건 10% 이상 오르는데 무조건 던지세요. 무조건 던지세요라는 영상입니다. 자,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닌데 자, 이때 자, 보도록 할게요. 어.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또 강성주주들한테는 한 소리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봅시다. 꿈의 2차 전지 4695 배터리. 사실 이 테슬라가 자사 모델에 지금 한 게 4680이에요.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레벨업된 배터리. 이걸 부산 기업인 금양이 처음에 이제 개발했다.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자, 잠깐 볼까요?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렇게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잘 보세요. 금양은 이번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한 배터리 기업으로 더 도약할 수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뜻을 하냐면요. 이미 이들은 과거에도 이런 부분들을 연구했었고 실제로 개발을 했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6일 날 이제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날짜를 정해주고 있죠.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자, 오늘이 5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 내일을 이벤트를 충분히 얘네들은 이용을 하고요. 주가의 차익은 내일 일단 후반까지는 오를 겁니다. 뭐 한 10% 정도 오르지 않을까요? 장중에? 예. 그리고 나서 끝났을 때는 차익 매물 나올 거예요. 이유는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제가 다름이 아니고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좀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대단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콩고에 리튬 광산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지금 리튬 가격이 폭락을 일어나니까 이 재료를 쓰지 않죠. 그쵸? 자, 그리고 배터리란 건요. 개발과 상용화 기술은 완벽하게 달라요. 그 뜻은 무엇이냐? 뭐뭐뭐를 개발했다. 4, 5년 동안 꾸준히 개발을 해도 상용화가 되지 않는 게 많다고요. 최근에 있었던 거 보세요. 뭐 자, 계속적으로 까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쌍욕을 먹었죠. 자, 근데 이때 돌아가 보게 되면 결국 최고점에서 여러분들께 다음날 반등 오면 무조건 지져버리세요. 그냥 지져버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금량에 대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파헤쳐 본다. 감사 보고서의 의문점을 파헤쳐 본다. 그죠? 계속적으로 류강지 회장, 그죠? SM랩 상장, 심장마비 소식 하한가, 전부 다 여러분께 안 좋은 이야기만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필요할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자 영상을 보게 되면 제가 분명히 8월 24일 날 정확히 뭐라고 했습니까? 그쵸? 돈이 필요할 거다. 3년 연속 적자. 단독 입수. 자, 그럼 이제는 SM랩 상장 진행 단계가 핵심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상 한번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이 영상 보게 되면 4일 전에 여러분들 55,200원이었네요. 이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3년 연속 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돈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단히 보도록 하시죠. 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금양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 보게 되면, 이 급락 사건 나왔을 때 웬만한 종목들은 전부 다 반등을 줬는데 다시 재차 이 부분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마 이번에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논란의 소지가 지금 발생된 것 같은데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가볍게 팩트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이야기와 프리바 자, 현실적인 이야기와 풀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면서 에코프로 과거에 이야기를 하면서 4680 배터리 이야기 말씀드렸고 적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네요. 감사 의견에 대한 부분이 감사 의견의 부분이 적정이긴 하였으나 어떤 이슈가 등장을 했었죠? 3월에? 조금 이상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감사보고서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잡는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죠. 이게 바로 그럼 거래 정지될 수 있지 않냐. 이거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정혜인 기자의 이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발포제 사업을 하는 게 뭡니까? 신발 깔창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 부분은 과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이 났던 부분이다. 근데 발포제 사업이 전체 매출의 99%를 차지한다. 원래 이제 신발 깔창 만드는 애들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은 2019년도에 주주총회에서 금약은 2차 전지 및 판매 사업, 신규 사업에 투자했고 콩고 쪽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2차 전지 매출이 영원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지금 내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건설에 약 6,100억, 설비 투자 5,475억을 투자했다. 1조 2천억을 투자할 예정인데 9월에서 착공을 시작했다. 연내 시운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이게 뭐죠? 4680 배터리. 테슬라보다 한 단계 앞선 이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 현대차에서도 관심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발생되지 않았다. 이거를 지금 의문점을 삼은 건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제가 이 과거 영상을 통해서 콩고 쪽에서 이 리튬, 그죠? 한 1조 원 가치 되는 거를 500억에 사왔다라고 해서 리튬 사업부가 가장 핫했을 때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에코프로, 그죠? 이때 이제 테마주들이 좀 유행했을 거예요. 이 둘을 보면서 아마 EM 플러스. 자, 뭐 EM 플러스 이야기,
그죠? 그러면서 영상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부분은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거래 정지는 안 되겠지만, 근데 거래 정지 된다고 하는 종목들은 다 거래 정지됐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거라고 했죠. 적정, 적정, 그죠?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 여부. 직전 정도에는 미기재되었으나 대주주의 이 돈이 계속 들어가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담보대출도 꽉 차 있어서 조금만 잘못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반대매매 나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돈이 어디서 무한정으로 나올 것인가? 해외에 있는 이제 DR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을 빌렸다고 보시면 돼요. 국내에서 이 사채를 빌린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투여를 하는데 한계치가 있지 않겠냐? 그죠? 이 정관 내용을 변경하면서 이 사채를 빌리긴 했지만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감사 의견은 앞으로 계속적인 존속 불확실성 기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과거에 콩고 사건 통해서 콩고도 역시나 이제 조용히 있고, 그죠? 1조짜리 1조짜리 회사를 그 광산책을 꾸는 500억에 사왔다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 4680 배터리? 물론 정에서도 관심을 갖는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되겠느냐? 테슬라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10개 중에 6개밖에 못 쓰고 4개는 버리는 수준인데 이 금량이 지금 이거를 할 수 있겠냐?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을 제 의견을 반영하고 싶진 않아요. 일단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을 또 설명해 드려서 돈 필요할 수밖에 없다.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 제조업체 SM랩. SM랩을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IPO 관련 심사 예비 청구 종목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시세가 일정 부분 1.3% 정도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금량은요. 지금 이 SM랩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 지금 이 돈이 상장이 돼야만 결국 상장이 돼야만 자금에 대한 부분이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게 만일에 여러분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현금이라는 부분.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부분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 탐방 자료. 자, 이때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뭐 돈이 필요할 것이다. 그죠? 계속적인 사업에 대한 의문점을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죠? 자, 일단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린 시나리오를 알고 가야 됩니다. SM랩 상장 시기 탐방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번 자, 두 번째로 우린 뭘 알아야 되죠? 그러면 SM랩 투자한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맞아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할 것이고 유상증자라는 기사화를 시키면서 시장의 반응을 지금 살폈고 그러면 이들의 의도는 뭘까요? 그렇죠. 통정이에요, 통정. BNK와. BNK는 또 수익 내서 팔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또 다시 자금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나리오 탐방 자료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탐방 애널리시스 다녀왔고요. 금양, SM랩 상장 시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상증자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증권사를 통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탐방 자료 그리고 대응방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주식타자 안교수. 그쵸? 자, 개인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래도 도움이 되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안 좋은 종목은 분명히 피해가라는 뜻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채널 만들어서 도와드리고 있죠. 조금 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 여기 계신 분들 보십시오. 제가 금량을 팔아라 했을 때 파신 분들 지금 수익률이 어떻습니까? 그죠? 유한양행 다뤘죠? 한국가스공사 다뤘죠? 블루엠텍, 에이비온, 블루엠텍 이거 얼마나 수익입니까? 블루엠텍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이상하게 블루엠텍 그리고 코로나 관련주 땡기네요.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날짜 언제 말씀드린 겁니까? 수요일 날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 가능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오세요. 알짜 종목들도 여러분들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자, 현실적인 계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저 개인 번호로 이제 자, 이 참여는 여러분들 뭐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장사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010-4822 아닌 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010-4822 8706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누르시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저 확인해 볼 거예요. 이쪽으로 금양 입장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입장 요청해 놓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텐데 제가 승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대입해 볼 거예요. 아시죠? 탐방자를 반드시 받아가시고 어차피 어느 정도 부분에서 우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자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일어났을 때 반등을 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다? SM랩 관련된 부분의 상장과 그리고 지금 제시했던 유상증자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 한 명의 시장에 나오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주식타자 안교수였습니다. 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